먼저 네, 그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러니까 네, EBS 교재하고 수능하고 연계 출제하잖아. 네, 무엇을 연계해? 무엇을 어떻게 연계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 네, 다 주는 건 또 못 먹으면은 안 되지, 그지? 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정리한 게 뭐냐면은 평가원에서 해마다 발표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EBS 하고 뭘 연계했는지 어떻게 연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 자료를 만든 거야. 자, 봐. 다음은 2020학년도 수능이 끝난 후 평가원이 발표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 출제 관련 가운데서 그 독서 영역 부분만 발표한 건데 2020학년도라고 해도 지금 2025학년도지 2020 네, 학년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 배경지식 개념에 대한 습득이 왜 중요한지 또 그리고 연관되는 어떤 개념들을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그걸 선생님이 만든 거지. 왜냐면은 너희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 차를 운전을 하는데 말이야. 차를 네, 운전하는데 40km로 시간당 40km로 운전할 때하고 100km로 운전할 때하고 시야가 확 좁아, 그지? 똑같아. 시험 시험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첫 시간에 국어 시험을 봐.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들어가 있어.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고. 근데 거기다가 모르는 개념,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야. 그래서 1교시에 국어망 쳐가지고 그냥 쭉 가는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도 개념들, EBS 나온 지문들이나 관련된 개념들을 잘 읽고 갔으면은, 이해하고 갔으면 그래도 좀 편하지, 그지? 심리적으로도 되게 편하단 말이야, 그죠? 응? 네, 수능 독서 영역 평가 목표가 이런 항상 무엇을 공부할 때 그냥 다짜고짜 공부하는 건 안 좋은 거야. 항상 왜 수능 같은 국가 고시지 이것도 시험은 왜 시험을 보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걸 꼼꼼히 읽어봐야 돼. 평가 목표가 뭐냐면은 제재. 제재라는 게 뭐냐면 주제를 드러내는 주된 소재를 말하는 거야. 제재는 때로는 소주제일 수도 있어. 그 제재를 바꿔서 낸단 말이야, 얘를. 응? 그래서 그 개념, 원리, 방법, 정보, 사실 정보 간의 관계 이런 거를 이해할 것을 기초하지. 그래서 독서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력은 여러분들이 보는 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그래서 연계는 영역,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자나 논지 등을 활용하고 또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해서 연계한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지문 연결이 50에서 70%라 그러는데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은 뭘 연계했지 그러는 거야.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동양철학에서 이와 기에 대해서 동양철학은 사실은 이와 기의 관계만 알면은 그걸로 다 설명이 되는데 거기서 한 꼭지를 가지고 몇 줄 가지고 확대해서 냈어. 그랬더니 전혀 노자의 도를 가지고 확대를 해서 냈더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엄청 높았지.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수능이 끝난 후 독서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래.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1등급에서 3등급, 4등급에서 6등급, 7등급에서 9등급 봤더니 1, 2, 3등급도 배경 지식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EBS 지문이랑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참 그렇지. 이번에는 특히 또 EBS 지문이 선생님 봤더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봤더니 그 전년도에 비해서 지문의 깊이가 좀 낮아. 그러니까 쉽지. 쉬운 게 더 무서운 거야. 쉬우면 또 쉬운 대로 그대로 공부한단 말이야. 긴장감을 안 가지고. 근데
개념을 연계한 개념이 어려우면 이제부터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작년부터 시험이 많이 달라졌어요. 독서 영역이. 이전에는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 주제도 뭐 어려운 걸 내고 그랬는데 자꾸 쉽게 내리니까 쉬운 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문 난이도는 평이해. 근데 왜 어렵냐 그러면 개념이 낯설고 또 다분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일단 인문 철학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 글에는 크게 둘로, 글에 실린 지문에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 그랬지. 사실 정보하고 개념. 사실 정보는 사전적인 지식을 요한다 그랬어. 그래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되는데 개념은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야. 어? 사상가들의 어떤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룬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념과 결합하면서 완전히 다른 지문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념의 확장을 안 한 거지. 또 나중에 볼 거야. 인문지문하고 과학지문의 독해는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역시 배경 지식 부족으로 사회지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대. 이때는 이제 법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되게 어려워해. 그래서 난이도가 크게 느껴졌다고 평가라고. 4, 5, 6등급 같은 경우도 사회지문의 길이가 길고 문항이 많아서 어렵다. 역시 또 배경 지식 부족 때문에 지문 이해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거지. 제한된 시험이 여러분들 수능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 압박을 받는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고. 7, 9등급도 얘네들은 어휘력조차도 부족한 학생들이니까 되게 힘들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독서 영역의 경우에는 EBS 연계 지문을 심화하고 확장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 선생님이 한 얘기가 아니야. 평가원에서 한 얘기들이야. 사실적인 독해보다는 비판, 추론적 독해를 요구한다. 이거를 어렵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림 맞추듯이 그냥 그 지문에 있는 서술하고 선지에 있는 서술하고 맞춰서 이렇게 이해 없이 보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지. 못 푼다는 얘기야. 이 고난도 문제. 그러니까 비판적, 추론적 독해라는 거야. 이해를 하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단순히 제시된 문제를 풀기보다는 깊이 있게 지문과 문제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문을 계속 읽어서 이해를 높이고 관련한 배경 지식을 익혀야 돼. 그래야 가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아니, EBS 연계를 하는데 뭘 연계했는지도 모르고 시험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니,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당황하지 말아야겠지. 그럼 무엇이 어떻게 연계되느냐? 밑에 보면 수능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쭉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그리고 평가원에서 말한 건데,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지? 어? 어? 네. 네. 제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제재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한 중심 소재로서 주제와 직접 관계하고 또 주제 개념을 드러내는 핵심 개념이야. 때에 따라서는 소주제, 그러니까 제재일 수도 있고, 글의 중심 내용이나 주된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목하고도 같고, 그래서 주제와 제재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재가 확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재가 확장한다는 건 뭐야? 지문에 실린 하위 개념들, 주제 밑에 하위 개념들, 유개념들, 총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보라는 거야. 거기서 확장이 되는. 그래서 연계는 크게 다음 두 차원에서 이루어져. EBS 교재에 실린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하되 내용을 확 심화시키는 거야. 깊게 들어가는 거야. 작년에 수능의 사회의 경마식 보도, 과학기술의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깊게 들어간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겠지. 그리고 사회나 과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 인문이야, 인문. 노자의 도를 수능 지문으로 끌어와가지고 이걸 주제 개념으로 삼아서 제자를 확 확장을 한 거야. 그래서 되게 어렵고 이럴 때 연계율이 낮아. 그러니까 관련한 것들을 사서시 봐야지.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게 이 후자인데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제재가 같다고 해서 주제가 항상 같은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 오버랩, 중첩된다는 거. 하지만 제재가 다르면 주제도 차이 나고 그래서 개념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글의 중심 생각이나 글 내용은 확연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뭘 연계했지? 이런 체감 난이도를 어려워하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문을 연계해서 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지문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제재, 즉 핵심 개념 및 그와 관련한 개념들을 변형해서 글 내용을 구성하면서 글 내용을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이지 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수능 지문에 들어있는 제재를 바꿔서 어떻게 내냐 그러면은 내용을 심층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자, 지문에 출제된 사상가의 다른 개념을 그 사상가의 다른 개념을 채택해서 확장을 하거나 또 여러 관련한 여러 사상가들 다른 사상가들 여러 사상가들 거를 내지 그지? 어? 비교하고 또 인문 철학에서의 또 다른 개념하고 연결하거나 또는 융합을 만들지 과학, 예술, 사회, 법 다른 분야의 사상, 원리, 법칙들과 연계해서 통합을 낸단 말이야. 요걸 한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서 특히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지고 추출하겠지. 거기서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있으면은 그 지문의 그 사상가 그걸 글을 쓴 글의 어떤 글쓴이가 아니라 글에 드러나는 그 사상가에 따른 어떤 개념들도 추적해서 봐야 되고 또 그 개념에 대해서 다른 사상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봐야 되고 또 관련한 다른 개념들하고 또 연계를 해보고 또 다른 융합 분야를 넘나들여서 다른 분야들의 어떤 사상과도 결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하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은 말이야. EBS의 수능 특강에 스피노자 이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코나투스 단순하지 1학년 지문에 나오죠. 근데 이 코나투스의 핵심이 뭐냐면 욕망이야. 욕망. 어? 욕망의 개념. 코나투스의 개념. 욕망을 추동하는 힘이란 말이야. 어? 욕망을 주제로 뭐 예를 들면 뭐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라캉, 구조주의 철학자 들레즈, 뭐 르네 지라르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을 얘기해서 그런 것들도 비교하면서 보고 또 그 안에 중요한 개념이 실체에 대해서 실체 개념 이것들도 다른 사상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면 좀 더 명확히 들어오겠지.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과타리라고 들레즈하고 과타리 같이 공저를 많이 했는데 프랑스 구조주의 철학자인데 굉장히 심오해. 근데 되게 쉬운 내용 생태 철학에 대해서 냈거든. 근데 이 생태 철학이 21세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유물론하고도 관계가 돼서 지금 새로 쓴 책이 있었지, 그죠? 거기 내용. 또 그 21세기 철학자 중에 지금 살아있는 철학 중에 데스콜라라고 필립 데스콜라라는 철학자가 있어. 쓴 타자들의 생태학이 있어. 이런 책하고 같이 축제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무슨 차이가 있고 공통점은 뭐고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아마 여기서 내가 나올 가능성이 6번하고 7번 이 메타윤리하고 이 인공지능 윤리하고 메타윤리는 다 21세기 철학의 핵심인데 인공지능의 철학의 핵심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게 거의 상용화가 됐는데 지금 윤리 문제가 막 부딪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걸 확장을 하고 다양한 사고 실험하고 같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거 되게 유심히 봐야 되고 또 인공지능 윤리 문제 때문에 메타윤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그 굉장히 어려워 하고 연계되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야. 응?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고 무엇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경우만 해도 봐봐. 수능에서 지문이 장기 이식과 이상적인 이식편 개발을 위한 연구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개념만 쭉 따라가면 장기 이식, 이식편, 동종 이식, 이종 이식, 문제점 뭐 그래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이런 어떤 제재를 끌어내서 감염 얘를 툭 끄집어내 가지고 깊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달라 보이 뭐 이러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보면서 학습을 하면 되겠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부터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야.